예. 실행은 실험 관찰이고 주사위를 던졌을 때의 근원 사건은 집합 1부터 집합 6까지 나온다. 그럼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동전 2개를 던졌을 때 근원 사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집합 앞 콤마 앞이야. 동전 2개가 둘 다 앞이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 또 집합 앞 콤마 뒤 집합 앞 콤마 뒤지 뒤 콤마 앞 그리고 마지막 D, D 이런 걸 우리는 근원 사건이라고 불러요. 그 하나하나의 계기한 사건들을 모두 다 쫙 나열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표본 공간 S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얘는 집합으로 따지자면 전체 집합 같은 개념과 유사해요. 거의 전체 집합과 유사한 개념이에요. 즉 표본 공간 S는 뭐냐면요.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근원 사건을 모두 모아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만들어낸 집합을 표본 공간 S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얘는요. 앞, 앞, 뒤, 뒤, 앞, 뒤, 뒤 해놓고 집합교를 이렇게 한번 묶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있어 없어? 그냥 이런 거야. 근원사건 표본공간은 이런 거구나.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엄청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사건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돼요. 사건. 자, 사건.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야, 주사위를 던졌어요. 짝수인 사건 A를 구하래. 그러면 우리는 사건은 개념적으로 보면 집합이에요. 되겠습니까? 사건은 집합이야. 짝수인 사건 A는 우리 어떻게 쓸 수 있어? 집합 2, 4, 6. 홀수인 사건은 집합 1, 3, 5. 소수인 사건은 집합 2, 3, 5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앞면이 2개가 나오는 사건은 집합 앞, 같은 면이 나오는 사건 B는 집합 앞, 콤마, 뒤. 자, 서로 다른 면이 나오는 사건 C는 집합 앞, 뒤, 앞. 이런 식으로 사건을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보도록 하자. 어떤 주사위를 던질 때 이 표본 공간 내에서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다지. 여기까지 됐죠? 자, 지금까지 한 얘기를 가지고 결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사건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건이라는 것은 표본 공간 S에 이런 게 뭐야? S의 무슨 집합이라고 불려? 부분 집합이에요. 사건은 표본 공간 S의 부분 집합이다예요. 사건은 표본 공간 S의 부분 집합이야. 얘를 조금 더 엑기스로 모아서 설명하자면 사건은 집합이다라는 개념을 좀 인식하시면 돼요. 사건은 까놓고 물으면 뭐라고요? 집합. 사건은 뭐라고요? 집합 되겠습니다. 자, 우리요 경우의 수, 중학교 책에 경우의 수 나오면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요. 경우의 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가지수이다 라고 나와 있어. 결국 이거야. 경우의 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이다. 이거야. 얘는 솔직히 말하면 정의가 아니지. 맞아? 그냥 말장난이에요. 중복해가지고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개념을 선생님이요 조금 정밀하게 조금 더 수학적으로 설명하면 이거예요. 어떤 사건 A가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집합을 A라고 했을 때 이 A는 집합 A1 땡땡땡 해서 AM까지 갔어요.
이때 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자, 요거 원소의 개수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지? NA는 M이야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 M을 A가 일어나는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경우의 수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 냅니다. 엄청 중요한 결론. 지금까지 한 이 복잡한 얘기는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함이에요. 맨 아래쪽에 보면 화살표 하나 있지? 예. 경우의 수는 사건이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이다. 경우의 수는 사건이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이다. 라고 정리해 놓으십시오. 경우의 수는 사건이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이다요. 되겠습니까? 집. 요런 개념 되겠다. 집합은요, 원소의 개수가 있지. 맞니? 그런데 얘와 동일한 구조의 사건이라는 애는 뭐가 있는 거야? 경우의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요렇게 하나만 네모 박스로 정리해 두세요. 어떤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있듯이 사건은 경우의 수가 있는 거다. 결국 사건이라는 것은 결국 정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사건이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경우의 수이다요. 맞습니까? 사건이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경우의 수이다. 다시 뭐라고요? 시작! 사건이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경우의 수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요, 우리요, 요 개념을 좀 염두에 두면서 아래에 있는 개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라고 나와 있죠. 자, 좀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시행이라고 합니다. 자, 시행이 발생하면요, 사건이 발생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생님이 얘를 사건 A라고 칠게. 그럼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이 사건 A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어떤 숫자들이 있다? 2, 4, 6 되겠죠. 그러므로 경우의 수는요, A라는 사건이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답이 몇 개 되겠습니까? 3개가 되겠다. 물론 이거 2, 4, 6이네 3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 하지만 사건은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경우의 수야. 요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쯤 길게 두도록 하자. 자, 주사위 A와 B를 동시에 던졌어요. 뭔 짓을 한 거야? 시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라고 했죠? 자, 여기선 이렇게 설명할게요.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혹시 선생님한테 수학을 배우면서 2, 3 별량 2개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 2, 3 별량 2개는 어떻게 푼다? 표. 예. 얘는 표로 푸는 게 제일 빨라요. 제일 편해요. 되겠습니까? 2, 3 별량 2개는 표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 3 별량이 뭔지 알아야겠지. 나 2, 3 별량 뭔지 와 다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자. 예. 자,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이산, 우리가 흔히 쓰는 이산이라는 표현 어디에서 사용하지? 이산 가족. 이산 가족. 떨어져 있는 가족이죠? 자, 별량이라는 건 어떤 수의 개념이에요. 변하는 수라는 얘기야. 변하는 수인데 떨어져 있어. 마치 자연수나 정수처럼 1, 2, 3, 4 이런 수들이 바로 2, 3 별량이 되는 거예요. 자, 2, 3 별량의 반대 개념은 무슨 개념이야?
연속 별량이 되는 거야. 연속 별량은 붙어 있어서 옆에 있는 수를 못 읽어줘요. 야, 1 옆에 있는 실수가 대표적인 연속 별량이야. 1 옆에 있는 실수 말해봐. 1 옆에 있는 실수 1.00000000000000000 이러다 늙어 죽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요런 차이야. 2, 3 별량 2개 나오면 무조건 표예요. 자, 여기에서 봤더니 주사위 2개 던졌지. A라는 주사위 1, 2, 3, 4, 5, 6 B라는 주사위 1, 2, 3, 4, 5, 6 맞나? 이렇게 주사위 2개 문제는 뭐가 제일 편하다? 표. 자, 그래서 갑니다. 1, 2, 3, 4, 5, 6 1, 2, 3, 4, 5, 6이라고 나왔어요. 자, 두 눈을 앞에서 사이 배수가 돼야 된답니다. 그럼 우선 얘 하나 있을 거고 얘 하나 있을 거고 얘 하나 있겠죠. 자, 사이 배수. 그 다음 이제 8이 돼야 돼요. 8이 되는 경우는 또 얘가 하나 있을 테고 얘가 하나 있을 테고 얘가 하나 있을 테고 얘가 하나 있을 테고 얘가 하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 4, 1은 4, 4, 2, 8, 4, 3, 12 12가 되는 경우는 얘가 있겠다라고 표를 그려서 이렇게 했어. 경우의 수는 바로 요 가지수를 세주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또 한다고 잠깐만 1일 때는 3이고 2일 때는 2고 이런 거 쓰고 있다 안 쓰고 있다? 안 쓰고 있다. 주사위 2개는 표가 제일 편하다. 되겠나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야겠구나. 자, 아니야. 난 3분이라도 아껴서 할 거야. 3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3페이지 엄청 간단한 약수와 배수의 정의 나와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수와 배수의 정의 보도록 하자. 약수와 배수의 식이 나오는 식의 개념식의 구조는 A는 BQ 되겠습니다. 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A, B, Q는 전부 무슨 수여야 될까? 정수여야지만 약수 배수를 논할 수 있어요. 그리고 B는 절대로 0이 되면 아니 됩니다. 자, 3페이지에요. 자, 이와 같은 조건 하에서 우리는 A는 B의 무슨 수라고 보통 얘기해요? 배수라고 얘기하는 거고 B는 A의 무슨 수라고 얘기합니까? 약수라고 얘기한다요. 자, 그러면 이제 아래쪽으로 넘어와서 최대 공약수는 뭐야? 공약수 중에서 제일 큰 수지. 공약수 중에서 제일 큰 수가 최대 공약수고 최소 공배수는 공배수 중에서 제일 작은 수가 최소 공배수인데요. 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매일 쓰기 귀찮아서요. 수학에서는 최대 공약수를 보통 그레이티스트의 약자인 G를 이용해요. 그리고 최소 공배수는 L자를 이용해서 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얘들아,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좀 풀어와. 무리함수까지 풀어오는 거야. 수고. 무리함수까지요? 네.